안녕하세요. 11번가 포토샵 강의를 맡고 있는 김재덕입니다. 이번 3편에서는 레이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는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개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지죠. 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단 윈도우 부분의 레이어즈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펑션 키 7번으로 되어 있죠. 자, 펑션 키로도 한번 눌러볼까요? F7번을 클릭하게 되면 레이어에 대한 창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즈를 화면 옆으로 이동해 와서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부분에 보면 기프트 세트라고 글자가 쓰여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글자 그리고 사진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레이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측 레이어즈에서 보면 기프트 세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글자 관련 레이어가 있는데요. 자, 눈을 한번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1번과 2번의 레이어도 눈을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 층으로 나누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이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층이란 뜻이고요.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나 스케치북의 속지 한 장 한 장의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면에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는 2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화면상에서 왼쪽에 있는 1번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이어가 따로따로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어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한 장씩 한 장씩 겹쳐지는 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종이들은 따로 작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합성이나 수정 등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때 이 레이어 구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를 통해서 레이어의 속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새로운 파일을 열기 위해서 Ctrl O 눌러서 배너 실제 예시라는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는 이 파일도 여러 개의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글자. 여기 레이어 왼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레이어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소판 부분은 현재 위에 있는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또는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 지금과 같이 T로 글자 레이어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은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폴더 모양을 레이어 그룹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그룹은 폴더처럼 여러 개의 레이어를 담을 수가 있는 구조인데요. 좌측에 있는 갈매기 표시 또는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펼쳐졌죠? 한 칸 정도 뒤로 축소판이 보여지는데요. 아래부터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자, 이렇게 레이어의 구조들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겹쳐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레이어 그룹은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거나 또는 같이 이동하거나 같은 속성을 넣을 때 레이어 그룹이라는 폴더 안으로 넣어서 담아주시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등을 용이하게 하고 또는 다양한 효과를 같이 넣을 때 레이어 그룹을 이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이동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진행이 되니 레이어와 레이어 그룹은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룹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진이 갈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비트맵이라는 레이어가 있고요. 그 아래 보면 노란색 배경을 가지고 있는 레이어 19번이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레이어 보기, 보통 가시, 비저블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가시 또는 클릭해서 없애주면 비가시, 안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갈색으로 배경을 가진 레이어에 눈을 껐더니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배경의 상품이 상단으로 보여집니다. 레이어들은 여러 개의 층으로 만들 수가 있고 층들은 한 층, 한 층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덮여져서 보여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와 같이 하나의 틀, 그러니까 보통 템플릿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틀, 템플릿만 있다면 그 안에 갈색 배경의 상품 또는 노란색 배경의 상품 등을 담아서 동일한 작업을 할 때 사진들을 바꿔 넣기만 하면 이렇게 쉽게 두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즉,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업할 때 사진들을 바꿔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들을 만들어서 눈만 꺼도 이거는 바로 노란색의 상품 페이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레이어는 순차적으로 덮여져서 보여지고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각각의 레이어들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포맷의 파일을 반복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그룹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레이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글자 레이어, 툴박스에 텍스트를 가지고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요. 이렇게 글자를 쓸 때 클릭하게 되면 글자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이미지 레이어, 여기 보면 이미지 레이어는 축소판 안쪽에 그림이 그대로 크기만 작게 돼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벡터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는 벡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인데요. 우측 하단에 이렇게 모양이 벡터 방식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들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벡터 방식의 레이어와 이미지 방식의 레이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축소 확대할 때 이미지 레이어는 축소 확대하면 이미지가 깨질 수 있고요.
벡터 방식의 레이어는 축소 확대를 해도 이미지의 깨짐이 적습니다. 그래서 하단부 마지막에 보면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레이어가 있는데요. 레이어 이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중에 중간에 보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진들은 축소 확대할 때 이미지가 깨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로고나 자주 쓰거나 또는 오래도록 써야 되는 이미지들은 나중에 축소 확대를 많이 하게 되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 놓으면 벡터 방식의 특징인 축소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파일이라면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 기능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내용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 포토샵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레이어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실습 형태로 포토샵 기본 툴에 대한 기능과 유용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